정부의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올해 안에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04년 주 5일제 전면 도입 이후 21년 만에 근로시간 체계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기업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주 4.5일제 도입은 우리 근로체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번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부가 주 4.5일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내용과 또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보면 장시간 근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오래 일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거만큼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국가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어떤 투입을 통해서 경쟁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질적인 차이를 통해서 우리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고 좀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래 일하는 시간에 조금 우리가 익숙해지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부분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이러한 좀 관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좀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제도 도입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은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요. 또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일을 시키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네. 또 일을 시키는 방식과 함께 일을 관리하는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관리도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또 평가 제도에서 우리가 성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이 바뀌면 임금제도 당연히 바뀌고요. 또 조직 문화도 바꿔야 되는 등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정부가 지자체가 좀 주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경기도에서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초창기에는 근로시간 줄어들면서 일부 이제 임금 부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 확보를 해서 일부 인건비도 초창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노사의 자구적인 노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노사 민정이라든가 또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OECD 주요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어느 정도로 높은 겁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던 장시간 근로시간 국가였습니다. 근데 2023년 통계를 보면 2010년하고 2023년 평균 근로시간 대비 151시간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872시간이고 이것은 23년 기준으로 OECD에서 7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국가로 상당히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근로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장시간 근로 국가라고 하는 그 오명이 있었고, 이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연장 근로 상한제도 있었고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가장 빨리 근로시간이 줄어든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이제 OECD 평균이 현재 1742시간이라 한 100시간 정도 좀 길긴 한데요. 현재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 4.5일제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좀 더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 4.5일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 제도도 활용을 하고, 또 불필요한 초과 근로도 줄이고, 또 휴가 소진율도 높이고, 이렇게 또 실근로시간을 같이 단축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근로시간을 줄여온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로시간 감소의 추세는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도 일하는 방식 개선하고 업무 효율화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되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같이 고민해서 우리 미래에 좀 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국내 일부 기업들이 벌써 자율적으로 주 4.5일제, 주 4일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후속담이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경기도에서 한 1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6월 달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올해 12월이 되면 좀 일부 효과 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금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 효과가 뭐 재무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채용 경쟁률이 올라간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보면 이제 뭐 임금도 중요하지만 워라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임금을 어느 정도 좀 덜 받더라도 근로시간이 조금 많지 않은, 길지 않은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대기업만큼 모든 기업이 임금을 높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우수한 청년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휴넷이라고 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도 있고 또 코아드라고 하는 경기도 소재의 제조업도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굉장히 채용 경쟁률이 올라가고 우수한 청년들을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보면 이제 최근 매출도 증가했는데 물론 이제 매출은 근로시간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기업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매출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외국 기업 사례를 보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 업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다음에 근로자 사기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에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만 단축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노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업무 분위기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인다면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주 4.5일제 선 도입 논의도 현재 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파급 효과를 노린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근로시간 단축을 보면 산업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IT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중소제조업 사업장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IT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로시간 양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어떤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 영향을 덜 받고 이미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는 근로시간 제도에 뭐 영향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제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장에 존재해서 근로시간 투입을 해야만 생산성이 오르는 그래서 근로시간과 생산성이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금융권을 보면 최근에 거의 IT 산업 같은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한 산업군에 속하고 따라서 이런 산업을 대상으로 좀 선도적 도입을 좀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예전에 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 창구 업무가 굉장히 많았고 네. 여기에 굉장히 근로시간 투입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핀테크 같은 그런 금융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 고객들도 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 가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창구 업무 많이 안 보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보면 은행 업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 이 정도이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고객들이 다 간 다음에 또 정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근로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구 업무가 줄어들면서 조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기술적인 요인 외에도 사실은 금융업이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중요한 업종이고 고부가가치이고 또 대국민 어떤 영향이 큰 업종이다 보니까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좀 그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주 4.5일제가 시행되는 것의 찬성 입장 중에 하나가 임금 삭감이 없는 일자리 나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자리 나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자리 나누기의 중요한 그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이. 지금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게 근로시간만 단축한다고 무조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보면 AI나 이런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또 최근에 또 기업들이 채용 관행도 바꾸고 있어서 청년들이 초기에 어떤 그런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초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청년 일경험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고 노사가 좀 노력을 해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4.5일제 내용과 그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